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천혜의 섬 제주도. 제주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목축지다. 제주에서는 대부분의 소를 방목한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설하는 소똥은 보통 10kg 정도. 육지의 여느 방목지와 마찬가지로 소똥은 풀밭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소똥의 대부분은 소가 배설한 원래 상태가 아니다. 누군가의 습격을 받은 듯 소똥 여기저기에는 구멍이 나 있다. 그런데 소똥 옆에 있는 풀밭에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발견됐다. 바로 뿔 소똥구리다. 뿔 소똥구리는 위험을 느끼면 특유의 경계음을 낸다. 손으로 만지자 이번에는 죽은 듯이 꼼짝하지 않는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이다. 뿔 소똥구리는 머리 한가운데 1cm 길이의 뿔이 나 있다. 뿔은 순놈의 상징이다. 뿔 소똥구리는 몸집에 비해 조심성이 많다. 소똥구리 가운데 흙이 있는 풀밭에서 발견되는 뿔 소똥구리는 소똥구리 가운데 가장 크다. (20, 30년) 전만 해도 뿔 소똥구리는 우리나라에서 흔한 종이었지만 지금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종이다. 풀밭을 누비고 다니는 뿔 소똥구리의 목표는 바로 소똥이다. 소똥 안으로 들어가는데 뿔은 유용하게 쓰인다. 구멍은 소똥구리가 들어간 자리다. 소똥 안에는 뿔 소똥구리가 지나간 곳을 따라 굴이 나 있다. 녀석은 뿔을 이용해 소똥을 파헤친다. 잠시 후 소똥 안에서 또 한 마리가 머리를 내민다. 뿔 소똥구리 암컷이다. 암컷은 수컷과 비슷한 크기지만 뿔이 없다. 그러나 부채꼴 모양의 머리는 소똥을 파고 땅속으로 드나들기 쉽게 돼 있다. 소똥에는 뿔 소똥구리만의 세상이 있다. 뿔 소똥구리는 야행성이다. 밤이 되면 녀석은 활동이 왕성해진다.
낮에는 소똥을 파고들기 바빴지만 밤이 되면 소똥 주위를 여유롭게 활보하기도 한다. 뿔 소똥구리의 비행거리는 약 2-3km. 비행술은 소똥을 찾아 이동하는 데 유용하다. 뿔 소똥구리의 목적지는 오로지 소똥이다. 뿔 소똥구리가 들어가면 소똥은 순식간에 원래 형체가 사라진다. 그 다음 녀석은 소똥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분해한 소똥은 바로 뿔 소똥구리의 먹이다. 이렇게 먹고 난 소똥은 식물이나 박테리아가 이용할 수 있는 영양원이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부지런히 소똥을 떼어가느라 정신이 없는 뿔 소똥구리. 욕심껏 떼어낸 소똥을 녀석은 어디로 가져가는 것일까? 소똥구리는 소똥 아래 지하로 내려온다. 머리와 뿔을 이용해 소똥을 밀고 땅속으로 향하는 뿔 소똥구리. 그 속에서 녀석의 지하 둥지가 발견됐다. 녀석은 여기에 먹이를 저장하고 있다. 소가 사는 풀밭에서 살아가는 뿔 소똥구리. 소똥 아래에 있는 뿔 소똥구리의 둥지에는 얼마나 많은 소똥이 있을까? 밑에 이렇게 만들어서 옆에 붙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소똥구리 둥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애도 빼. 뿔 소똥구리죠. 땅 속에서 소똥을 운반하던 뿔 소똥구리 암컷이 발견됐다. 다 이게 다 없어 이제. 녀석이 둥지에 운반해 놓은 소똥은 300g이 넘는다. 몇 센치입니까? 33cm. 둥지의 깊이는 지하 33cm. 뿔 소똥구리 한 마리가 원래 소똥의 4분의 1 이상을 운반해 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목장에 살고 있는 소똥구리는 얼마나 될까? 취재팀은 농업과학기술원의 소똥구리 연구팀과 함께 소똥구리의 개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하루가 지난 뒤 트랩을 확인했다. 그 안에서 50여 마리의 다양한 소똥구리 종류가 발견됐다. 그 가운데 뿔 소똥구리는 10마리. 나머지 대부분은 애기 뿔 소똥구리다. 뿔 소똥구리의 3분의 1 크기인 애기 뿔 소똥구리는
뿔 솥동구리와 같이 솥동에서 함께 살아간다. 그러나 솥동이 많이 필요한 산란기는 각기 시기가 다르다. 한정된 공간에서 솥동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선택한 그들의 생존 방식이다. 솥동구리끼리도 질서가 있듯이 소가 사는 풀밭에도 공존의 질서가 있다. 소는 풀을 먹이로 살아가고 솥동구리는 여기서 생존에 필요한 솥동을 얻는다. 초원에서 솥동구리의 솥동 분해 능력은 초원의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다. 솥동구리는 솥동 아래 땅속에 둥지를 만들고 솥동을 땅속으로 실어 나른다. 솥동 1kg을 분해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놓으면은 비 오고 그러면 없어져서 여기에는 이런 다른 데가 솥동구리는 솥동을 완전히 자연의 일부로 되돌려 놓았다. 또 지금 여기도 다 예, 여기 새로운 토양이 됐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양분이 되는 거죠. 저 위에 있던 그게 위에 이렇게 남아 있는 부스러기 부분도 그렇다면 솥동구리가 분해한 흙은 다른 흙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화분 4개에 각각 다른 환경을 만들었다. 우선 한 군데는 솥동을 넣고 뿔 솥동구리와 애기뿔 솥동구리 한 쌍씩을 넣었다. 다른 화분에는 솥동구리 없이 솥동만 넣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비료를 넣고 마지막으로 한 화분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4개의 통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다. 실험 5일째 되던 날, 뿔 솥동구리를 넣었던 화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껍질만 말라 있을 뿐 안에 있는 솥동은 사라지고 없다. 그러나 솥동만 넣은 화분은 5일이 지났지만 솥동은 그대로다. 이번에는 각각의 화분에 있는 흙을 잘 섞은 다음 여기에 토마토 묘종을 심었다. 식물은 흙에 따라 성장의 차이를 보인다. 각기 다른 토양에서 자라는 토마토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 3주 후 4군데서 자라는 토마토의 변화가 확인됐다. 솥동구리가 솥동을 분해한 흙에 심은 토마토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다. 실험 68일째. 4개의 화분에서 자란 토마토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 그중 솥동구리가 분해한 흙을 넣은 것과 비료를 넣은 토마토가 잘 자랐다. 잘 자란 2곳의 토마토를 비교해 보았다. 외관상 보이는 잎과 줄기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솥동구리가 있던 흙에서는 열흘이나 빨리 꽃이 피기 시작했다. 꽃이 피고 곧 열매를 맺은 토마토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솥동구리가 분해한 솥동이 들어있는 흙이 화학비료보다 월등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솥동구리가 솥동을 분해한 흙은 일반 흙과 어떻게 다를까? 흙을 체에 걸러 증류수로 희석한 다음 흙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흙에는 식물 생장에 필요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람 음성균은 식물의 영양분 흡수를 돕는 미생물이다. 그 외에도 흙에는 각종 미생물이 땅을 비옥하게 한다. 그런데 솥동구리가 분해한 솥동이 들어있는 흙에서 일반 흙보다 많은 양의 미생물이 발견됐다. 일반 미생물의 경우 솥동구리가 분해한 솥동이 들어있는 흙이 일반 흙보다 약 5배 이상 많다. 그람 음성균은 일반 흙보다 무려 8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솥동구리가 솥동을 분해한 흙에서는 곰팡이가 눈에 띄게 성장했다. 이렇게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솥동구리가 땅속에 살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이들이 주로 토양 속에 서식하기 때문에 그 토양의 통기성을 넓혀줍니다. 그 통기성이 넓혀지게 된다면은 토양의 공기가 유입이 돼서 그만큼 그 토양에 숨을 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른 미생물들이 서식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그 토양의 건강성이 증진되는 이러한 역할도 하고요. 또 토양 생물 자체가 그 직접 물리적으로 이러한 분해 물질들을 분해함으로써 이러한 유기물들의 함량을 더 증진시켜주는 이러한 역할도 하고요. 자연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소는 풀을 먹고 배설하고 뿔솥동구리는 그 솥동을 해치운다. 솥동을 분해하는 솥동구리 덕분에 땅이 비옥해져 풀을 잘 자라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초원을 지켜온 생태계의 순환 질서다. 이 질서가 살아있는 동안은 초원 생태계의 균형은 깨지지 않는다. 솥동에는 솥동구리만 있는 게 아니다. 각종 병원균을 옮기는 파리는 솥동을 찾는 불청객이다. 그러나 솥동구리가 있는 한 파리는 기승을 부리지 못한다. 솥동구리 곁에는 파리의 천적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솥동구리 몸에 붙어있는 작은 벌레. 솥동구리와 함께 옮겨 다니는 이 벌레는 진드기 종류인 응애류다. 이 솥동구리가 들어올 때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응애류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 응애류들은 대부분이 포식성인 응애들로서 솥동에 들어와서 이미 선점하고 있는 파리의 밀도를 억제시켜 주는데요. 그 기작은 파리의 알을 직접 잡아먹거나 유충을 공격하여서 파리 밀도가 높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솥동구리는 그 자원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또 응애류 입장에서는 솥동구리가 이동의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분포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응애와 솥동구리 관계는 공생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공생관계를 통해서 경쟁자인 파리를 억제해 주는 거죠. 솥동구리와 함께 공생하는 응애류 덕분에 솥동구리가 있는 곳에는 파리가 거의 없다. 초원의 솥동 해결사인 솥동구리. 사라져가는 뿔 솥동구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